지금부터 아카로드 과학고 대비반 설명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고와 대입 이 부분 연사를 맡은 배기근입니다. 현재 아카로드 블루엠에서 교무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전 이력은 이렇습니다. 네, 아카로드 과학고 입결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파이널 126명 도전을 해서 과거 파이널 이후 65명 플러스 알파 합격했습니다. 이 수치가요, 저희를 한 번이라도 거쳐간 애들에 대한 수치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런 수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몸집 부풀리기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수강 학생은 67명이고요. 43명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64%고요. 네, 정말 많이 붙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붙고 저희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학고와 대입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입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능을 전후로 나눠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 전형은 핵심 역량이 이와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순수 내신 등급만 보게 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내신 등급도 들어가지만 학생부 서류의 완성도가 들어갑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 그리고 논술 전형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정시 부분이 변화가 생길 거고 교과 전형 부분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변화 죄송합니다. 영향을 주는 거는요, 일단 내신 5등급제와 수능의 변화입니다. 수능이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이었습니다. 자, 수시의 정시화, 이거는요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쓴 거고요. 요거는 제가 숫자만 넣었지만 이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9등급제 때 등급과 이를 5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등급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3이 1.0이 되고 1.8이 1.0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현 9등급제에서 1.4과 1.8은요 쓸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머니들이 느끼는 감정,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는구나, 내신으로 애들을 판단하기 쉽지 않겠구나. 저희만 그렇게 느낄까요? 대학교에서 사람 뽑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평가 요소를 도입합니다. 제일 쉬운 건 수능 최저 도입입니다. 수능 최저를요 좀 상향해서 도입을 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면접 전형을 진행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을 확대시키는 거는요 리스크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약간 학교 이탈이 적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시의 수시화, 요거는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보고 그냥 느끼셔야 될 부분은 수능 변별력이 약화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능으로 아이들을 뽑을 때 어떻게 느껴요? 아, 얘 수능 성적 믿을만해? 고민되겠죠? 그러면은 대학은 당연히 다른 평가 요소를 추가할 겁니다. 이건 실제로도 진행 중이에요. 어디서? 서울대에서부터 시작됐죠.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점점 확장될 거예요. 근데 이 학생부는요 내신 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점수화시키기가 쉽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요렇게 다 나오진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볼 수 있는 거 경희대에서는 요렇게 공개합니다. 대단한 학교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 좀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어머니들 흥미가 돋을 만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의대로 갈게요. 의대를 보면요 요 빨간색 부분들은 전부 지원자들이에요. 네, 지원자들이고 이게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넓게 퍼져 있어요.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자, 내신 등급이 좋으면은 무조건적으로 합격한다를 깨버리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도. 아니면 서류가 정말 잘 쓰여져 있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었을 때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고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판단할 근거 자료라든지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내신 변별력 약화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교과 전형의 변화, 요 변화라는 거는 다른 평가 요소의 도입, 제일 대표적인 게 수능 성적, 수능 최저 도입입니다. 수능 변별력이 약화가 되어 정시에서 학생부 내신 반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학교별 대응, 면접이라든지 뭔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학교별 고사, 즉 대입, 학교별 시험으로 발전되면 또 우리 교육부님께서 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어떤 제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확대가 좀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느끼면 안 되죠. 어머니께 뭔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돼요. 정시 강세 학교보다는요 학종 강세 학교로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대입 결과 분석점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요. 이거는 베리타스 알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를 요약하는 게 제 역할이죠. 자, 대입 결과에서는 많은 수의 재수생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재수생이 많다. 정시 강세 학교는 재수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베리타스 알파 기사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입결입니다. 여기 서울대 입결을 먼저 보시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는요. 영재교랑 과고는요. 서울대 공개 안 해요. 2023년 이후부터는 뭐 경남 과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른 스타일이 있어서 공개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많은 학교들이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재학교랑 과학고에서 서울대를 안 갔냐? 실제 서울대 자료에서는요. 많은 학생들이 붙었습니다. 이게 실제 서울대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막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공개를 했는데 지들이 감춘다고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하자면요. 학종강세학교는 서울대 합격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는요 수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멋있습니다. 자, 과학고는요 카포 GDU. 근데 어머님들 그냥 카포까지만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포스테 이공계 특화 진학률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진학 경향을 파악을 해요. 그 다음 영재고 가고 대부분은 서울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다. 24년 이후로.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보여줬죠. 많이 붙는다는 걸. 자, 학교별 대입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2023년으로 한 이유는 2023년도 이후부터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결로 가고 있다고 확인은 했고요. 자, 이렇게 인원수만 보면은 너무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생 수를 넣고 이거를 비율로 바꿔봐요. 그러면 수시만으로는요, 이 지역 학교 대비, 상상고 대비 우수하게 보내줍니다. 서울대를. 즉 학종의 강세, 학종 강세 학교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정시 포함해서도요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과고는 무엇까지 생각하라고 했죠? 아까 카포 GDU. 자, 카이스트 포스텍만 넣겠습니다. 자, 한성과고랑 세종과고, 경기북과고는 카이스트 포스텍에 대해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공개를 합니다. 휘문고, 중동고, 세화고, 숙명여고, 상산고는 저희가 따로 알아봐야 되고 그런 자료들이 좀 중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머님들께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서울대만큼 같다라고 그냥 이미 계산 수치를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면 설카포 말도 안 되는 비율로 가죠. 설카포 자체를. 즉 이공계 특화 쪽으로는요 과고 선택지 무조건인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우리 아이 재수해서 서울대 간다. 이런 거를 바라보고 지금 이 설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수시로만 할게요. 한성과고는 이때 수시 정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수치 차이가 나는 거죠. 과고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수치. 경기북과고는 66.3%. 그리고 실제로는 중복으로 가는 아이들이 적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졸업생 수,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복으로 붙은 학생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수가 뻥튀기가 될 거예요. 실제로는 요 수치보다도 더
확실히 와닿게 될 겁니다. 자, 고교 내신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신을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1학년 수학을 1학기 때 끝납니다. 웬만한 고1 수학을. 근데 이게 2024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이고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건데 1학년 거를 다른데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1학기에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조기진학과 조기진급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요 심화수학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심화수학은 뭐 수원, 수투와 다릅니다. 실제로 이게 아마 전라북도 교육청 거예요. 그래서 심화수학 교재를 실제로도 쓰고요. 이 내용에는요, 수원 내용, 수투 내용 다 들어있고 행렬까지 들어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좀 묻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행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수원, 공수투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 거고 2학년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확실히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2, 3학년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기하, 미적분, 확통 선택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2024학년도니까 바뀌기 전이니까 이렇게 나뉘어졌을 거고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분 2와 기하로 나뉠 거고 확통은 아마 필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게 학종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선행 정도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기본은 해야죠. 한 번은 봐야 돼요. 그런데 공수 1, 2는요, 극심한 실전까지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1학년 수학을 전부 다 한다? 많이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요. 대수 미적분 1은 아까 편제표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대수 부분은 심화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1 응용, 그리고 미적분 2는요, 해도 되고, 현재는 꼭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걸 꼭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땡긴다? 그거는 맞진 않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해두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자, 저희 아칼로드 과고반 수업 구성입니다. 저희 브로셔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5월 이후 수업 구성이 바뀌고 생물과 지구과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선행 수업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입시와 내신과 관련돼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대수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토요일에 있는 수업으로 해보시면 되고, 아직 우리 아이 공수 1, 2가 단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면 일요일 수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브로셔에 오타를 냈는데 강필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 다음 이보희 선생님 이렇게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과학고 입시 어떻게 진행된지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수업할 건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3월 개강 설명회 때 학생이 오면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학생이 제가 한 2년 전에 설명할 때도 학생이 이제 학교 과점을 입고 잠신중학교였거든요. 그 학생이 엄청 열심히 설명회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한성가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생이 오면 되게 긍정적으로 네, 이미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좀 더 열심히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니 과고 입시는 딱 2가지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 1단계와 2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서류평가만 있어요, 어머니. 일단은 교사 추천서랑 자기소개서는 조금 먼 얘기긴 한데, 일단 학생부부터 어머니께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생기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3가지 서류는 학교에서 이제
또는 자기소개서 학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서류로 내는 거고요. 서류를 제출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 출석 면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류에서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면담에 다 참여해서 제가 실수하여 OMR 카드 실수로 내신을 살짝 미끄러졌지만 저는 똑똑한 학생이에요 라고 이제 쇼앤프루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 경쟁률이 한성 같은 경우에는 한 5대1, 세종은 4대1 정도로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1차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1.5배수, 경기북하고는 10대1입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2배수 빼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1단계에서 경쟁력이 되게 심하다, 치열하다. 그래서 매년 지금 3년 동안 추세를 봤을 때 출석 면담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1차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2단계는 말 그대로 시험 문제 풀고 문제풀이를 말을 하는 면접이 되는데 일단 1단계랑 2단계가 둘 다 면담 면접이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원에서 말을 시켜보고 면접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랑 2단계의 차이는요, 어머니, 면담은 30분이고요. 면접은 7분입니다. 경기북하고가 20분 정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1단계가 조금 더 아이를 길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사실은 영재고 준비했던 친구들은 1단계 면접을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영재고가 좀 다르고 2단계는 문제를 풀고 면접 보는 거라 좀 더 편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찍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은 1, 2단계를 좀 고루고루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사 출세서는요, 어머니, 지금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되게 예뻐하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일단은 다 당연히 아이가 일단 1번에 최우수로 체크가 돼야 되고 교사 추천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수학 또는 과학 교사 한 분이 작성을 인성과 수학, 과학 영역을 다 작성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글자 수가 많아요. 1번 문항만 600자고 2번 문항도 600자, 1200자를 써주셔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이거를 교사가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좀 깐깐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생각보다 질문 많이 안 했는데 하고 이제 2번에 체크하시면 혹은 평가 보류에 체크하시면 아래에 평가 보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가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추천서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써주신지 알지 못하고 면접에 가기 때문에 나는 내신도 괜찮고 면담도 잘 봤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랬을 땐 추천서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는 내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 A고 면접도 되게 잘 봤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학년 때 동아리나 혹은 회장 이런 리더십 같은 영역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 혹은 조용히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어머님이나 학생이 먼저 적극적으로 저 올해 과학고 넣어보고 싶어요 라고 좀 더 적극성 있게 참여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저희 아이가 사실은 눈에 띄고 보통 좀 여기 대치동 친구들 혹은 송판 이런 친구들은 과고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최소 10명에서 15명 정도 지원을 한다고 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좀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 과학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정해져 있고 혹은 담임 교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수학 과학이면 너무 좋지만 보통 1, 2학년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 아이가 살짝 흐릿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머님들한테 좀 더 미리 올해 써보고 싶은데 추천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를 좀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이런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를 좀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는 어머니 문항이 간단하지 않고요. 세종과학원 총 5문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머니께서 크게 보시면 진로, 과학, 수학 분야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데요. 글자 수가 생각보다 수학 과학이 많죠. 합치면 1600자예요, 어머니. 그래서 영재고에서 자소서를 쓴 친구들은 보통 수학과 합쳐서 이제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과거 때 쓰다 보니까 영재고 때 쓴 거 그대로 쓴다는 생각을 했다가 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는 제가 3월부터 계속 잔소리를 좀 하고 있고 수업 때 자소서에 선배들이 이런 주제로 작성해봤어 라는 언급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기하나 대수나 조합이나 정수 쪽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하는데요 하면 대수 정수보다는 기하 쪽을 작성한다거나 저는 기하는 절대 안 돼요 하면 조합 쪽을 생각해보자 이런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종가고 조금 더 문항이 많습니다. 인성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 문항 같은 경우는 세종가고는 사실은 반드시 물어보는 문항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봉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뻔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문제를 알려줬다. 인성 끝이죠, 어머니. 그리고 아이랑 농구하다가 친구가 싸움이 났는데 말렸다. 요거 말고 거의 쓸 게 없다 보니까 사실 변별력 있는 질문들이 진로나 독서 경우 조금 더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성가고는 조금 더 심플한데요, 어머니. 요거 네 문항이 끝입니다. 사실은 세종가고를 겹치고요. 독서 문항 빼고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성가고나 세종가고나 일단 학교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자소서를 미리 생각한 뒤에 나중에 생각해봐도 충분하거든요. 한성가고는 대신에 독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있는 독서 문항을 물어보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활동에 좀 적은 경우에는 너는 수거학 활동을 이렇게 정리,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2학년 걸 좀 확인해 보시고, 아직 3학년 내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독서로 조금 제출 부족한 친구들은 3월 달에 뛰어가서 먼저 제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북가고는 거의 논문인데요, 어머니. 일단은 수학 분야에서 활동 주제 쓰고, 활동을 혼자 했니, 같이 했니, 활동 기간은 언제니, 본인의 문제 해결력 한번 말해볼래를 500자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작성을 3개 해야 돼서 1,500자를 써야 됩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여기에 이제 1, 2, 3이 있거든요, 어머니. 거기에 추가 내용까지 작성해서 한 주제를 1,0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북가고는 사실은 조금 이런 외부적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토론이나 혹은 활동들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금방 쓰지만 사실은 3개의 주제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서 학원의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인성 문항 그대로 있고요. 네. 출석 면담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학생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같은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책상 위에 자소서가 있거나 생활기록부가 있거나 혹은 준비해 오신 질문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30분, 경기북가고는 20분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수학과 인성질로 좀 폭넓게 물어보시고, 후반부에 갈수록 좀 이제 뻔한 질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학, 과학 질문이 좀 양이 더 많아진다라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께서 자소서랑 생기부 질문을 봤을 때 자소서랑 생기부가 사실 조금 많이 중복돼요. 사실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이 좀 뻔하잖아요. 생활기록부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일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석 면담은 같은 학교 친구가 같은 날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친구들 생활기록부 똑같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질문은 조금 이제 퀴즈 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준비할 때 한성가고는 조금 더 수학과학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도 시키거든요, 암산으로. 그래서 세종가고는 좀 증명 이런 거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이유까지 다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아래쪽에 좀 요즘에는 더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집 면접도 사실 비슷한데, 어머니. 일단은 학교에 되게 그 요강이 되게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오전조, 오후조가 있고요, 어머니. 면담 대기실에서 질문한 다음에 문제를 30분 동안 풀고 7분 동안 면접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풀이가 더 중요하죠. 7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 단말하기밖에 안 돼요. 문항이 총 4개인데 한 문제는 거의 1분 30초당 대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면담만 진행되기 때문에 면담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2차는 문제를 잘 풀고 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2단계 준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말하기만 하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2단계는 일단 답을 맞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조, 오후조가 있기 때문에 랜덤이고요, 어머니. 아이들이 이제 오전조 들어간 친구들은 조금 어머님들 헉하시죠.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하얗게 질려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오후조 입실하기 전까지 대기실에 있다가 하교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똑같이 수학과 선생님 계시고요. 아이들 말로는 칸막이 뒤에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둠의 사람 한번 넣어봤고요. 학생이 들어가면 밖에서 이제 면접관께서 복도에서 이렇게 알람을 두고 서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간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감해야 돼요. 7분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을 막 래퍼처럼 막 빠르게 해가지고 막 오다다 말한 친구는 4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알람이 안 눌러 나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친절한 면접관 분께서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니? 너가 틀린 문항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래? 라고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면접관 분께서 어떻게 지도하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분이 좀 다 돼가면 밖에서 알람이 울리면 나오라고 해서 강제로 끌려가기 때문에 답을 끝까지 말 못한 친구들은 틀린 걸로 취급됩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작년에 선생님 이제 슬슬 소집 면접 기간인가 봐요. 강의실 정리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면접을 보거든요. 코로나 때는 좀 멀리 있었는데 생각보다 요즘엔 좀 가깝게 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세종가고는 뭐 마스크를 뭐 착용하고 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리는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북가고는 더 복잡합니다, 어머니. 경기북가고는 두 문제를 풀고 면접 보고 풀고 면접 보고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기북가고 어머님들은 요강을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게 재작년이랑 작년이 또 다르거든요, 어머니. 저도 사실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년에 요거를 이제 바뀌었다라고 경기북가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선생님도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저도 봤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북가고 친구들 딱 들어오면 이제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꼭 요강 확인하러 들어가 새로 고침 해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북가고는 작년부터 면접 시간이 프리 시간이 35분이고 면접이 20분. 그래서 뭐 프리 시간이 조금 5분 늘어났다. 그래서 문항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 교사 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일단 3월에 입반하시면 생활기록부를 한번 제가 같이 볼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 등원을 하시거나 혹은 전화 상담으로 생기부가 이제 어느 부분을 더 채워야 될 것 같다. 혹은 이 아이를 봤을 때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처럼 보이는데 추천서는 과학 선생님 어떤 분이 괜찮으신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상담이나 독서가 한 개도 없는데 수학 과학 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 좀 채워야 될 것 같다. 혹은 이제 책 중에서 조금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우주 관련된 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책 중에서는 이제 페르마 친구가 했던 그 마지막 정리 책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번 다시 여유롭게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담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신이 중3 2학기까지 들어가요, 어머니.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이 생각보다 아이들 좀 약하게 한 친구들이 많아서 내신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되고요. 특강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1대1 첨삭 프로그램은 저희 과학과 수학 모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모의 출석 면담, 모의 소집 면접도 사실은 수학이 다 융합돼서 같이 진행되는 면접이에요. 실전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1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생활기록부는 어머님이 보셔야 되는 영역들은 요 영역 6가지거든요. 페이지 순서입니다, 어머니. 네, 나이스 들어가시면 요 제목들 순서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시로 조금 갖고 왔어요. 세 분은 학생한테 허락을 맡았습니다. 요 친구가 세 특에 뭐라 써 있었냐면 삼각형을 방법을 작도함.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조건을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합동의 삼각형을 찾고 다면치 예시를 들 수 있고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음 하면 이 친구 되게 기하 잘하는 친구 같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창의적 활동상을 봤더니 또 기하 탐구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작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도와 증명 예시를 많이 해봤다. 그래서 자소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네.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KMO를 조금 했던 친구여서 거기 정리 증명 중에 자기만의 다른 방법을 증명해봤다라고 썼더니 실제로 이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면접 어떻게 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도랑 증명 위주로 물어봤대요. 그래서 작도를 맞게 했는데 뭐뭐를 이용해서 다르게 해볼래? 증명도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라고 해서 아이한테 하더라고요. 너가 쓴 내용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기하적으로 기하 좋아하니?가 첫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서 생활기록부를 미리 보는 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특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자소서 내용을 그때부터 고민을 같이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소서 생기부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학 도서는 사실은 제가 생기부 좀 많이 보면서 저 빨간색 별표 쳐져 있는 빨간색 별표책은 좀 다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고요. 좀 어렵거든요, 책이. 왼쪽에 있는 저 5개의 별 친구들은 사실은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책들이에요. 워낙 베스트셀러고요. 면접관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읽어봤던 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써 있으면 저 책은 선생님이 좀 반가워서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적분 이런 거 써 있는 막 이렇게 이런 책들은 미분적분이 뭐니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미분적분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애들이 헉 해요. 미분 그냥
계산법만 알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책 내용을 조금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1대1 첨삭 과정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건데 작년에 모든 문항 인성 진로까지 다 같이 봅니다, 어머니. 네, 다 같이 진행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르마 마지막 정리 책은 키워드로 쓰셨길래 조금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책을 변경했었고요. 첨삭이 진행되면은 제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무조건 다 별로다 이렇게 지도하는 건 아니고요. 빨간 색깔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서론이 조금 긴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서론보다는 파란 색깔 부분,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첨삭을 1 진행해서 여러 번 소통을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연락을 드리고 그 부분을 아이랑 대면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정본 이제 보내드렸으면 아이가 같이 이제 작성을 한 거거든요. 학원에 와서. 그러면 아버님 검사해서 어른들이 읽어봤을 때도 좋은 것 같다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의 출석 면담은요, 어머니 저희가 특강이 이렇게 주차별로 주말에도 많이 진행되고 평일도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대수, 정수, 조합, 기하 이렇게 영역별로 질문지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진로랑 인성도 가볍게 한 2-3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면접만 질문하면 이걸 정말 옳게 썼는지 확실치 않잖아요, 어머니. 아이들이 나무 위키를 찾아봐요.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본다거나 그래서 좀 답이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파란 색깔은 제가 질문했던 질문지 요약을 한 거고요. 아래는 학생이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손으로 써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자소서를 썼던 내용 중에서 중학교 교과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써서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시험 전날 한번 리뷰하라고 정리해서 줬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 외에 좀 특이한 질문들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텝 1의 수업 방향은 기출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실력을 쌓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언제 자소서를 쓰고 어떤 면담을 언제 시기에 시작하는 게 좋고 면접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시기를 좀 잘 알려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이들 선행만 하다 보면 중학교 교과를 많이 까먹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선행을 미적분까지 나갔는데 갑자기 중1 소인수분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중등 심화 문제를 풀면서 중등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 접하기는 자소서에 이거 쓰는 거 어때?를 추천해주는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개년 기출을 분석을 해왔어요, 어머니. 어떤 단원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사실 2학년 2학기예요, 어머니. 그래서 2학년 2학기랑 3학년 2학기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어떻게 보면 1학기 내용은 답이 틀리면 아이한테 더 이상 물어볼 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랑 기하를 섞는다거나 대수랑 조합을 섞는다거나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북가고도 사실은 되게 더 좋은 학교인 게 수학이 3개 출제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시면 어머니 무조건 다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하, 중, 상이 골고루 나오는 학교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걸 맞췄을 때 아이가 표현하는 표현력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 문제는 답이 틀려도 과정이 괜찮으면 아이들이 저 틀렸는데 붙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악바리 같이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작년 기출이거든요. 이 복기본이랑 원본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그 브로셔에도 넣어놨는데 종이접기가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종이접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슬픈 소식은 3학년 2학기의 통계가 사실은 아이들 깊이 있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등교과에서 중요한 단어만 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봤을 때 애들이 많이 놀랬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던 그 바운더리가 보통은 뭐 애들이 그 K모를 한 친구들이 사실 유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등 심화로 딱 넣어버리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 애가 바로 티가 나요. 왜냐면 이 아이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신 준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 요걸로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명도 좀 써놨으니까요, 어머니. 아이들이 어떤 단원이 시험을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뭐 사실 시중 문제집 좋은 거 많잖아요. 블랙 뭐 이런 책이나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어머니. 최상 이런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로 그 단원들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되고요, 어머니. 입시 수학 책은 제가 갖고 왔어요. 저는 일단은 중등심화 문제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들 위주로 조금 더 지문이 긴 걸로
진행을 하고요. 요거에 대한 아이들 숙제로 이제 이렇게 연습 문제들 진행돼서 일단은 과학고 준비한 친구들한테 먼저 하는 거는 좀 문장이 긴 거를 잘 푸는 연습을 좀 시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 때 세트 문항이 나오는데 영재고 기출 중에 되게 괜찮은 중등심한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영재고 기출도 한번 풀려보고요. 과거 기출 당연히 풀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기하 문제도 한번 풀려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차랑 2차랑 조금 이게 혼돈될 수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1차랑 2차 책은 저 이름을 정해놨어요. 중등 개념책이라고 해서 책에는 이제 이론, 개념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1차 면접 때 나왔던 질문이에요, 어머니. 그것들을 수록해놓고 당연히 해설지 배부됩니다. 네, 그래서 해설지를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무 위키 보는 것보다 제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고 요 해설지를 말로 하는지 면담 때 해보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로는요, 기출 문제를 제가 수업 때 몇 개씩 넣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전년도 기출을 다 학교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해서 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뭐 PDF로 넣은 건 아니고요. 다 타이핑을 쳐서 아이들이 좀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해설지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렇게 너무 논증적이나 과학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기출 문제는 해설지가 없긴 한데요. 이렇게 박쥐의 초음파 속력 구하기 이런 문제는 너무 물리적이라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의 자문을 좀 구하고 답이 맞는지 확인해서 물리 선생님이 수업 때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수학적으로 확실한 거는 해설지를 배부해서 연습을 좀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아이들이 입시 수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 선생님이 많다 보면 질문을 수업 때 모르겠어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카톡으로 받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디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는지 질문할래? 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조금 더 프렌들리한 학생이 될 수 있게 말을 좀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는 학생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스트 클리니크 진행하는 거는요. 시험지를 진짜 실제로 1, 2월에 진행했던 시험지예요. 시험지는 저희 수업 자료와 동의하게 아이들 새로운 문제 좀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실제로 한성가고 2024학년도 기출인데 요것도 아이들이 기출인지 모르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풀죠. 네, 실제 답을 맞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도하고 있고 3월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기하 선생님, 현민 선생님과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기하랑 조합이 2학기 파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때 1차, 2차 문제집을 아까 보여드렸던 파란 색깔 책이랑 초록 색깔 책 요거를 각각 담당해서 진행을 해주실 거라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머니. 네, 다음으로는 백혜경 선생님께서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고 맡고 있는 백혜경이고요. 일요일날 그 11페이지 브로셔에 보면 일요일날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수업하는 백혜경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질의응답이에요. 근데 질의응답을 약간 자문자답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들이 물어보시는 게 다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그냥 제가 손 드는데 팔 아프시잖아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질문을 띄우고 제가 바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3월 달에 앉아 계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생각이시잖아요. 이거 영재고 안 해도 해도 돼? 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어렸을 때 과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 붙으면 현수 막 동네 걸어놓던 시절. 우리 애가 KMO를 하지 않았고 영재고를 하지 않았는데 과거를 지금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죠.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해도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영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 것만 하더라도 세종과고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랑 달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영재고 했던 애들이 다 과학고 붙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잖아요. 영재고 했던 애들이 과학고를 그러니까 영재고가 안 됐을 때 진행하는 건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했던 공부가 아깝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과학고는 1차, 2차가 있어요. 그리고 영재고는 1, 2, 3차가 있죠. 그러니까 1차가 서류잖아요. 영재고에서 2차 시험에 어려운 이론을 뺀 창의
창의력 문제 긴 유형이 과학고 마지막 2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초등학교 때 이런 사고력 수학 하잖아요. 그거의 중등 버전인데 수리논술처럼 문제가 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론을 하지 않아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는 영재고랑 좀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3 같은 거거든요. 3, 5 모르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면접관들이 물어봤을 때는 1을 제외한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지 않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가진 거라 그러면 면접관이 이미 표정이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딱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뭐 나머지 정리의 정의가 뭔데? 이항 정리의 정의가 뭔데? 자소서 안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들 조합 많이 풀잖아요, 영재고 할 때. 근데 조합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조합의 정의가 뭔지, 순열의 정의와 종류가 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과학고 1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부터 준비를 했을 때는 뾰족하게 과학고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과학고 1차는 영재고랑 겹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거에 맞춰서 기출 대비를 준비를 하고 2차는 어려운 이론을 하지 않고 과학고 2차에 적합하게끔 그 이론에 맞춰서 실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실컷 앞에다가 얘기를 했더라도 앞에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나 그 면접을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거지?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그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그 출석 면접 1차는 학교로 우리 중학교로 방문한다던데? 이 얘기를 하세요. 그거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경기북과학고에서 학교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도 더 어렸잖아요. 막 우리끼리 야 친구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보는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 된다 막 이랬어요. 그거는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모두 다 학교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라. 근데 이건 지방과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서울이랑 경기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게끔 생각이 되게끔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 제자가 친절하게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찍어주었고, 자, 세종과학고예요. 이게 토론학습실에서 보고, 한성과학고는 기숙사실에서 봐요. 자, 이제 경기북 같은 경우에서도 안에 들어가서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 절대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아니라서 사진 찍어놓으면 뭐 현장 가면 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좀 가까이 갈게요. 그럼 방이 1, 2번 이 안에서 미리 선택을 하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겠죠. 자, 한번 방에 들어가 보겠어요. 그럼 책상 있잖아요. 이걸 보고 드시는 생각이 어떠세요? 너무 가깝죠. 근데 경기북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30분이에요, 1차가. 근데 경기북은 15에서 20분인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특히 경기북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도 짧잖아요. 관상 보고 뽑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애가 그림을 그려주면 더 알아듣기 쉽겠죠. 이 판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아크릴판이었고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한성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책상 위에 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종은 자소서가 책상 위에 올려 있어요. 보려면 봐라. 근데 그걸 누가 보겠어요? 내 자소서도 모른다는 건데. 뭐 이렇게 3페이지 펴봐.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북도 책상 위에 자소서가 없어요. 자, 금방 했던 말씀이고요. 자, 요거는 일부러 비교하려고 사진을 드렸어요. 5년 전에 제자가 찍어준 세종과학고 1차 면접실이에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까워졌죠. 가깝다는 건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표정이 다 보여요. 작년 세종과학고 설명회에서만 언급을 한 건데 이건 한성, 경기북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돼요. 뭐라 그랬냐면 특히 작년에 우리 인성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자소서에 인성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써야 붙는 거냐. 사실 인성이 기가 막힌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인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아까 짧은 그 면접 거리가 가깝죠? 여기 안에서 다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가 보일까요? 눈빛, 표정, 말대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면접 보시고 오는 1차 면접관님들 뒷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면접을 보세요. 서울 거는 경기북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나오시고 면접 선생님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의 그런 말투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면접관이 야 이거 이렇게 이론만 같이 쓴 거는 탐구 아니야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가 탐구
정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아니야 라고 싸우다가 딱히 다른 문제를 틀리지 않았는데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나는 아이돌계의 디렉터처럼 이 과학고의 디렉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거기 가서 그대로 태도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3차까지 갔던 여학생도 떨어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갔다 와서 한 말이 그냥 면접관의 외모, 학교 모든 것들을 안 좋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엔 떨어졌거든요. 영재 3차까지 갔는데 과학고에선 1차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 표정을 면접관이 모를 리가 없죠. 나를 바라보고 뭔가 불만 어리게 보는 표정. 그러니까 내가 영재 3차까지 갔는데 여기를 왜 왔지? 이런 표정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인성은 자소서 인성을 너무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태도,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모두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면접관이랑 아닌데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면접관이 뭐 죄송할 것 같지는 없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 그 자소서 인성이 아니라 태도, 마음, 눈빛,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근 1차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어떤 아이가 제 제자가 수학에 B도 있었는데 예전에 한성을 붙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한 말이 자기 엉덩이를 보이면 뒷모습이 너무 버릇이 없어 보일까 봐 뒤로 걸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좀 내시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면접관을 존경하는 눈빛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영재고 2차에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2차 소집 면접실이었어요. 자, 뭐가 보이냐면 저 뒤에 보면 여기 원형식에 있죠. 7분 안에 말하는 거였어요. 서울 거 같은 경우는. 경기북은 좀 더 시간이 길었고 그 안에 이게 뭐냐면 이거 시험 보는 거야 면접이야?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시험지를 다른 교실에서 20몇 명이 같이 푼 다음에 들고 와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풀었냐 안 풀었냐가 중요해요. 시간 안에 맞추냐 안 맞추냐,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걸 말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잘 풀었더라도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말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답부터 먼저 두 가지씩으로 얘기하고 말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1, 2차고 자 수학 자소서 탐구 내용 우리 아이만 없나요?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재원을 하면 다 과학만 해요. 그리고 영재원을 했더라도 초등학교 때 했는데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영재원을 하면 다 과학이죠. 그래서 수학은 없어요. 없는데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을 자소서 쓰다가 옮기는 이유는 선생님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제가 없는데 자꾸 새로 찾아오라 그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카로드에서 하게 되면 수학 주제 찾느라 이 학원 저 학원 배회 안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 수학 주제 자소서 어때요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다. 아니면 지가 나름 찾아왔어요. 뭐 삼촌이 뭐 수학 교수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지? 적분, 닮은, 정수론, 어려운 경시이론.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정답은 아이가 완벽히 아는 내용이어야 돼요. 아는 내용이라는 거의 기준은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구구단 외워서 쓴 느낌이 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경력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이 보면 귀신같이 달아내요. 그래서 사례로 얘기를 드릴 건데 사례 첫 번째는 공식만 알고 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소서를 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공식만 보고 그걸 쓴 거예요. 공식을 근데 그럼 제가 급하게라도 유도라도 시켜봐요. 근데 그거 과연 걔가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구구단 유도 몇 번 해보고 가는 게 이해가 정확히 됐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얘가 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면접관이 딱 안 거죠. 너 그거 증명해봐 공식. 했어요. 했는데 어설프겠죠 당연히. 그 짧은 시간 안에만 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얘가 틀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랬더니 됐어 거짓말이었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절대 공식만 아는 멋들어진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갑자기 생기부 원래 책에서 그렇게 심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생기부 책 이거 기억나는 거 뭐야? 이 정도 물어보는데 생기부 책에서 여기 나온 거 인상 깊은 거 말해봐.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더니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그때 얘가 증명은 해보지 않고 인상이 깊어서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면접관이 한 말이 나중은 없어 이랬대요. 그리고
듣다가 이제 과학 선생님이 후반에 하셨는데 과학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셨냐면 야 네가 그렇게 심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거 모를 리 없다. 생기부에 빛의 합성이 써 있었어요. 중국 내용이죠. 갑자기 물리의 정상파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같은 면접관인데도 아이마다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쉬운 내용을 썼던 아이한테는 오히려 창의적인 내용으로 그냥 잘했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거짓말을 했다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쉬운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창의력 있는 내용으로 엮어서 써야 돼요. 자, 또 하나는 그 중둥심화를 선호한다고 세종에서 말했어요. 제가 왜 세종을 말하냐면 이건 한성, 경기북 다 비슷한 얘기인데 특별히 세종에서 작년에만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거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어떤 아이는 페르마 마지막 정리 증명을 했고 붙었어요. 페르마가 그 3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점점점 이러고서 증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증명을 했어요. 보통 페르마 마지막 정리 책만 읽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한테 선생님 그러니까 뭐 물어볼까 이랬더니 내 생각인데 면접관도 몰라서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얘한테 시켜봤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얘는 페르마 같아요. 붙었어요. 아예 이론을 쓸 거면 진짜 몇 년을 공부해서 정확히 아는 걸 써야 돼요. 어설프게 살짝만 건드리고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구나. 그리고 별로 질문 없이 붙었어요. 딱 보니까 얘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수학 이론 공부한 얘기를 그대로 공부해서 썼어요. 그 앞에 페르마 마지막 정리랑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페르마 정리 같이 막 생각 창의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에서 배울 좀 심한 내용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 그랬냐면 인터넷에 그렇게 써있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례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한꺼번에 말할게요. 종이접기를 수학으로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종이접기를 그 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종이접기로 해서 썼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어머니들 보기에는 어려운 이론이 없어서 이런 거 써도 되나 싶잖아요. 한성 면접관이 야 너무 참신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암호를 쓴 학생이 있었어요. 암호를 자기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 그랬냐면 암호가 그렇게 어려워서 되겠니? 그러니까 이 말은 암호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면접관들은 압박을 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암호가 어려워야지. 쉬우면 다 해독하잖아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뭘 써도 되는데 이론을 쓸 거면 정말 너무 완벽해야 돼요. 아니면 그 창의력 있게 어려운 이론이 자기가 아닌 거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창의력 있게 붙여서 아까 종이접기 얘처럼 그런 게 쓰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자소서 어떤 것까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건 다 경기북이랑 다 비슷해요. 경기북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서울은 수상 내역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상 내역이 안 들어가고 경기북은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경기북 그럼 자소서에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자소서에는 못 쓰게 써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이 써 있어요.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상, 친인척. 이거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요. 항공우주박물관 갔다 왔다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물관 갔다 온 거. 저는 뭐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절대 제 판단으로 확실한 건 아니면 결정하지 않아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학교에 다 전화해요. 엄마인 척하고 다 물어봐요. 항공우주박물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외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판단보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냥 거기서 뭘 봤는지만 써라라고 했어요. 뭐 별을 관찰을 통했으면 이런 외부기관 명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두 군데 물어봤거든요. 서울에서 한 군데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고 한 군데는 이런 걸 일일이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 보고 조심해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가장 조심해서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못 쓰고 수학에 2가 있더라도 1차 면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간점을 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진 건지. 두 번째. 모범상 써도 될까요? 이거 수학상 아니잖아요.
모범상 안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그 영재고를 3차를 영재고에서 1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뒤져봤는데 이게 딱 써 있더라고요, 자소서에. 약간 의심된다. 왜냐면 영재고는 수상 내역이 안 지워지는데 자소서는 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전화해 보시라고 했어요. 내년에 원서를 쓸 건데 써도 되냐? 왜냐면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면 안 알려주잖아요. 전화했더니 쓰지 말라고 했어요. 모범사 수학이 아니더라도 다 쓰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거는 여기서 그 예전에 이거는 그 경기북과학고가 1차에서 걸렀던 몇 년이 있었어요. 지금 무조건 면접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류에서 떨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모두 퍼펙트 했는데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그쵸? 수학 선생님 어머니한테도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게 문맥적으로는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소서를 다 접수를 하고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학원에서 첨삭된 티 나면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 느낌이 안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또 자소서는 저희가 해서 낼게요. 삼촌이 기자셔요. 누나 과외 선생님이 대입하셔요. 자, 대입이랑 고입은 달라요. 대입은 자소서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정도 애들 기준으로 없어졌는데 그땐 생기부에 없는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지금은 고입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죠. 생기부에 없는 거 다 써도 돼요. 대신 아까 외부 기관명을 빼고 자기가 혼자 했다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꼼꼼하게 읽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정도냐면은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는 그냥 한글로 써요. 수학 같은 경우도 루트 써요. 한글로. 근데 뭐 시계 방향으로 점 이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면접관이 생각보다 야 이거 중간에 시계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는데 점 다른데 이런 것까지 알아보세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똑똑한 할아버지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자소서는 오타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내용, 애가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예전에는 제가 좀 물어볼 게 많게 하면 추상적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했다 이랬는데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화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점 이름을 구체적으로 썼어야지.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싶은데 점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이름을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쓰면 내용이 좀 설명문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자,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제를 실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자, 주제를 3개 써온 아이가 있었어요. 자소서에. 그러니까 800자를 쓰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3개를 약간 스테이크로 따지면은 작은 고기 덩어리를 몇 개 붙인 느낌?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 그랬냐면 너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자소서. 그리고 어떤 애는 저는 계획표를 세워가며 공부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일일이 쫙 써놨어요. 중간중간에 막 단어도 썼어요. 막 이양 정리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이렇게 썼는데 면접관이 한 말이 너 여기 써있나? 봐주시는 분 없었니? 라고 대놓고 나온 얘기예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회 때는 거기도 주의사항에 써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걸러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자소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티 났다고를 그러니까 첨삭한 티가 났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애가 모르는 내용을 썼을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가 너무 짧은 건 아닐까요? 자, 800자 안에 내용을 아까 보고서를 안 내고 쓰려면은 동기가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대학이 아니라 취업할 때 자기가 왜 이 회사를 취업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생각났는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한성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따로 물어보긴 해요. 어느 순간 구체적으로 생각이 났는지. 진짜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는 게 진짜 얘가 했나 봐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아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설명문 같아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당황스러운 사례는 이건 어머니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당황스러운 사례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제가 미리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듯이 효자처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첫
첫 번째, 주제 관련 프로그래밍 얘기예요. 자, 이 경기북 같은 경우는 정보를 선택해서 쓰는 칸이 있고 한성세종은 수학 800, 과학 800이에요. 그래서 경기북은 써도 돼요. 근데 한성세종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기북은 면접관이 정보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도 해요. 근데 한성세종은 지금까지 계속 수학, 과학 선생님이 한 분씩 들어오셨고 나오는 얘기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계산했지 네가 계산했냐? 이런 말도 하셨고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소서 질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물어보는 게 그냥 대충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질문을 예상을 하고 싶으면 수학은 수학답게, 과학은 과학답게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살짝 쓰더라도 정말 살짝 들어가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80%인데 20% 수학을 갖다가 거의 프로그래밍으로만 했다 이 얘기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물어볼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접관 발음은 뭐냐면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 그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관 발음 때문에 많이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더래요, 면접관이. 그래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인가?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랬대요. 네?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서 네? 이러고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어쩌고 이러더래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맞는데 발음이 이렇게 유튜브 우리 이어폰 끼고 듣듯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쭝얼쭝얼 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듣듯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이등변 삼각형 말씀하시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해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학 공부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실제 다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 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내일 면접 보는데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해?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건 모르겠다고 하고 다음 질문부터 대답을 잘해. 수학이 한 6개, 9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학 15분, 수학 15분. 정도예요. 경기북은 아까 15에서 20이라 그랬죠? 더 짧아요. 근데 얘가 저한테 와서는 자기 거의 다 맞췄다 그랬어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복귀한 걸 발표 나는 날 아침 보냈거든요. 제가 합격자 발표 나고서 열어봤더니 다 패스를 5개를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 정도 패스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다 패스예요. 이게 지금 스피드 퀴즈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순수해서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리고 자, 2의 3승은 아까 나이가 드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2의 3승이 8이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좀 싫어하세요. 일제 잔재래요. 5년 전에 요거도 먹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제 잔재야. 뭐 이래가지고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못 쓰게 해요. 그랬더니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성적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붙은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2의 3승은 일제의 잔재라서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더니 면접관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웠다 이러더래요. 가르친 게 아니라 면접 때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3승이라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과학고는 이제 면접관님들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을 긋다. 이 표현이 맞을까요? 원을 글이 다른데 작년에 어떤 학생이 긋다라 그랬다가 면접관이 화냈어요. 원을 그어! 과학고는 정확한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말도. 일제잔재 말고. 자, 그 다음에 중학교의 단점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영재고에서 3차에서 떨어졌는데 자기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랑. 근데 얘가 학생회장이라서 중학교의 단점이 뭐냐 물어봤는데 신랄하게 말한 거예요. 학교의 모든 시험 문제 제대로 안 내고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 근데 이게 교권 추락 막 이런 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회식을 갔는데 부장님이 자네 나한테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는데 부장님 이러면서 꼰대고 막 진짜 막 내 왜 성과를 다 당신이 올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덕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 하지만 운동이 되고 좋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학교 성명회 때 중등심화 물어본다고 하던데, 그래서 요걸 애들이 그럼 블랙라벨 A급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이 달라요. 아까 정의 문제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진을 얼른 찍어주세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선 문제만 보여드리고 코멘트를 할게요. 무리수가 합가곡이 한꺼번에 유리수인 예시,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양수 중에, 이게 여기 안 써있는데 양수 중에서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삼각형에서, 작도 문제예요. 정사각형 색종이에서 귀탱이 자르고 집 모양 나왔을 때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작도하는 거, 작도 문제가 나오죠. 예전에 어떤 애가 작도를 너무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에서 1차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작도 학원을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망했대요. 작도 학원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도를 특히 한성에서 좋아했는데, 세종도 작년에서 좀 은근 작년부터 좀 물어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소서만 물어봤던 시절은, 제가 아이가 쌍둥이 6살인데 그 아기를 낳기 전에도 어머니들이 물어보시면 그거 3년 전 얘기다 이랬거든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자소서랑 생기부 위주로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하 문제도 이런 게 나왔어요. 무게중심, 외심, 수심의 관계는 이게 정삼각형만 일치하는 걸 알거든요. 이걸 잘 몰라요. 오일러 직선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건 고등 하에서 나온 문제예요. 과거 기출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심화는 고등 것도 중등심화예요. 작도도 창의력 수학 나오는 것도 중등심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정다면체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따르게 생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멈췄을 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면인 것, 이것도 물어봤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서울시립대인가 수리논술 문제로 나왔었더라고요. 거기선 증명을 하라 그랬고, 여기서는 증명이 아니라 말만 대답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정다면체 순환 알면 설명해봐라. 이것도 중학교 1학년 파트에 정다면체가 있는데 순환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은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추천서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자, 요거는 아이를 우선 좋아하는 게 1번이에요. 2번은 사실 훨씬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면접,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한테 받는 거거든요. 물어봤는데 나 바쁜데 이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욕을 안 써놓을 것 같잖아요. 예전에 영재고 3차에서도 어떤 애가 면접을 보는데 너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나 봐 라고 하시더래요. 생기부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화가 나서, 야, 내가 너 추천서에 추천할 이유 없다고 써놨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두 번째 이게 한 1이면 저희가 한 50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시를 잘하시는 분. 입시를 잘하시는 분한테 하는 건 중요한데 2번을 우선으로 두지 말고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점수도 물어보나요? 수학 또는 과학에 B가 있어도 되나요? 성적은 올라가는 형상이어야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 도덕에 E 있는데, 역사에 C 있는데 되나요? 다 이게 한꺼번에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붙었어요. 자, 걔가 갔다 왔을 때 면접을 뭐 기가 막히게 엄청 1차에 잘 본 건 아니고, 면접관은 걔가 평소에 면접을 볼 때 보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방청객, 돈 주고 쓸 것 같은 방청객이에요. 가서 똑같겠죠. 그래서 제가 1번에 아까 가까운 거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걔가 성적이 내려갔고, 심지어 3학년 때 수학이 B가 있었고, E 하나 C 하나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생기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 세특은 들어가요. 자사고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학년 1학기 자사고는 세특이 들어가요. 세부특기 사항. 점수 밑에 써 있는 수학은 뭐, 과학은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들어가요. 근데 행동 발달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다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자, 우선 수학과학 동아리를 넣으셔야 돼요. 3학년 1학기 동아리를 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 수학 동아리 있는 애한테 왜 과학 동아리 없냐 그러고, 과학 동아리 있는 애한테 수학 동아리 없냐 그랬거든요. 둘 중에 없는 걸 하나 채우세요.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운동 동아리 막 이런 것만 위주로 해서 하나라도 넣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 가서.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라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독서 관리. 자,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세종에서 작년에 수학 과학 책만 읽은 학생한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은 멀어,
국어책도 읽어야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붙긴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은 당황을 잘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평균을 세워보면 3-1까지 제가 보면 한 24권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애들은 40권, 100권도 본 적 있어요. 많은 애들은 40권, 적은 애들은 7권 막 이런 것도 봤어요. 1학년 1학기부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입시한다고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3학년 1학기 것까지 서류를 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수학 동아리를 3-1에 했는데 안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 보면 3-2에 써준다. 그리고 학교가 모두 그러진 않는데 세부 특기 사항을 정규에 몇 명만 써주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을. 그리고 네가 딱히 얘기 안 했길래 안 써줬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나 꼭 입시한다고. 그러니까 입시하니까 써달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논으로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밖에 특이한 질문이 매사 성실하고 바른 자세 써주셨는데 이유는 무엇일 것 같냐? 행동 발달에 써있는 이거 특히 세종에서 물어봐요. 왜 너 칭찬한 거 같니? 얘기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평가에 들어가진 않지만 선행 어디까지 했냐? 또 물어봐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급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 말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거는 협의를 보자 그래요. 저랑. 그 다음에 또 1학년 때 봉사활동이 60시간인데 2, 3학년 때 왜 별로 없니? 이런 얘기도 물어봐요. 근데 봉사활동 질을 엄청 높여야 되는 건 아니고 우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봉사활동은 시간 정도만 잘 챙겨 놓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소생기부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다 달라요. 같은 날에도 달라요. 면접 방마다 달라요. 같은 학교 친구 2명이 한성에서 면접을 봤는데 둘이 대화하더니 아니 같은 날 안 본 줄 알았어요. 다 달라요. 면접방이 3-4개 정도 있거든요. 서울은 경기 부근 한 7개까지도 있었고 다 다른데 자, 이 2명을 준비했어요. 자, 가우스 함수 응용이라는 걸 썼어요. 그랬더니 나온 질문 자, 수학만 제가 썼거든요. 5개가 있는데 자소서 심화, 자소서를 가우스만 쓴 건데 문제 퀴즈를 하나 내셨죠. 그리고 가우스랑 상관없이 절대값식 함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60%를 자소서 심화해서 물어봤죠. 그 다음에 자 자소서 외가 6, 7, 8 상관없이 생기부에서 질문했다고 하기에는 생기부의 평행사 변형, 외곽, 2차 함수 얘기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퀴즈를 낸 거예요. 일반 중 생기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부 특기 사항에 썼냐 안 써있냐의 차이지 국제중은 구체적인 탐구가 써 있어서 더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얘는 자소서를 55% 질문했고 9개 중에서 45%를 생기부 질문 응용 퀴즈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뭐냐면 수학 테셀레이션을 썼거든요. 테셀레이션 썼는데 자 자소서는 요렇게 물어봤어요. 자, 자소서 심화 질문 빵 프로였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자, 자소서 외 질문은 요만큼 물어봤어요. 생기부에 써있는 단어 가지고 다 퀴즈 낸 거예요. 이게 영재고 때는 2차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는 수학이 총 11문제였는데 아까 9문제였나 그랬죠? 자소서 질문이 27%였고 73%가 자소서 외 질문이었어요. 비중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 같은 날 면접 방마다 면접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자소서 외 심화 질문도 다 기출 준비하고 자소서도 심화도 준비하고 모든 걸 해놔야 돼요. 자, 1차 원서 접수 시 주의사항이 뭐냐면 반드시 생기부를 복사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원서 내고 알게 되는 건데 원서를 냈을 때 고인용이 있어요. 제출용이 있고 고인용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출하는 거에서는 세부 특기 사항이 보여요. 3-1이. 근데 우리가 따로 행정실에서 띄워달라 그러면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뭘 나올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따로 띄워달라 그러면 어떤 정말 친절한 선생님이 아주 일부는 몰래 적어주세요. 아니면 애 보고 적어라 그러고 대부분은 다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걸 꼭 복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기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특이했는데 담임과 같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자소서를 담임이랑 해야 돼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그때
컴플레인 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간에 맞춰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자소서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말을 잘 못하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자사고 설명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질문이랑 용인의대 보고 질문을 비교해 드리려고요. 동물법 개정에 대해서 자소서를 썼는데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문제점을 말하시오 했어요. 결이 다르죠. 자, 말을 우리가 영업직처럼 좀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는데 이 아이들이 입시를 하기에 가장 좋은 건 과학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어본 학습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니까. 너무 길게 말하면 과학고에서는 그걸 뒤를 왜 말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고가 오히려 그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 같고 용인의대 보고는 영업직 같죠, 느낌이. 그런 말도 있어요. 스님에게 빚을 팔 정도로 말을 잘해야 된다. 용인의대 부구는 하나고의 입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한성 어디 있을까? 이 얘기는 아이마다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입시로 보면은 아까 이게 지금 시험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지도 다 제공을 하고 풀어보고 내 첫 중간고사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라고 하기도 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올라가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시에 대해서는 결이 두 학교 다 비슷해요. 그리고 경기북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군데밖에 넣을 데가 없잖아요. 이 선택은 사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원서 넣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세종 중간고사 시험지였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한성 같은 경우는 90분의 하나로 다 보는데 세종은 A, B 있죠. 범위가 과목이 달랐어요. 상하. 그러니까 예전 과정으로 따지면 공통수 원투 바뀐 과정으로는. 자,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보면 오전 9시부터 1시 반까지 하는데 이게 물론 그 교회가 얽혀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잡은 이유는 강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잡았냐면 뒤에 주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라고 잡은 게 있어요. 그리고 4시간 중에서 30분이 클리닉이고요. 그리고 1교시는 1차 아까 기출 관련 이론을 다 하고 2차에서는 확률 이론이랑 실전을 같이 하고 2교시에서는 기하 이론과 실전을 한 다음에 뒷타임에서는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근데 이건 초기이기 때문에 1차에서 증명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2차를 하기 위한 증명 과정을 테스트를 우선 볼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 뒤에 입시가 가까워질수록은 2일, 3일 이렇게 추가돼서 제가 아이에 맞게 상담을 해요. 수학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요걸 그 일요일날 오전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집중하시면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의도를 시간이 이렇게 짜진 시간이고요. 자, 이거는 1차 대비 교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한 8년, 9년 정도부터 자소서 외에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목차별로 센처럼 이렇게 다 분리해놨고 이렇게 중1, 중3 기타 출석면접 질문까지 다 넣어놨고요. 계속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정답매체 순환 애들이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숙제예요. 만들어 오는 거. 이거 만들다 보면 애들이 아 이게 정말 이 안에 이게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렸을 때 소마 다니듯이 재밌다 그래요 애들이.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는 이렇게 기출 아닌 거 기출인 거 이론 같이 1차 할 때 이론도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기하도 이렇게 뭐 그림자 문제 설명하고 이게 세종에서도 그림자 문제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차랑 결을 같이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따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저 이름은 백혜경이에요. 그래서 같이 물어봐 주시면 되고 이제 과학 선생님이 올라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거 입시 과학팀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제 물리 수업하고 있는 임주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간결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좀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는 끝나고 네, 제가 받을 이제 시간을 마련을 해뒀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3단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과고 입시를 위해서 과학 수업의 전반적인 목표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메타인지랑 이제 정확한 키워드,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과학 수업의 목표입니다. 우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런 단어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영재학교든 과학고든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학생이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학생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데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들은 걸 바탕으로 이제 재구성과 조직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물리화학, 생물지학 다 모두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과학고는 이제 짧은 면접 2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키워드를 이제 쓰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저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를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뭐 이제 A에 의한 효과가 이제 알파 효과가 있고 베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언가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무언가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근데 이제 결과적인 해석은 이제 무언가가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A에 의한 효과가 A에 의한 이제 알파 효과가 베타 효과보다 우세하다, 지배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희가 대학교 가면은 원서로 많이 배우는 이유가 외국에서 들어온 서적들을 번역할 때 있어서 어떤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교수님은 이걸 다르게 번역하고, 이런 데서 오는 해석에서 오는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번역에서 오는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원서로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원이나 이런 거에서 기반되는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돼요. 뭐 이것 말고도 학생들이 이제 뭐 자소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이게 무언가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게 있고 위치에 대해서 일정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지 위치에 대해서 일정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5개념에서 이제 의혹을 좀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짧은 면접에서 선생님한테 5개념의 소지가 있다고 비춰지는 게 정말 면접에서 위험한 요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술평가 역량 강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과학고는 이게 정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는 아마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생물 지학에서도 공통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소집 면접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서 정답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필수적으로 양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정성적인 해석과 정량적인 분석, 2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문을 보고 무언가를 설명해라, 제시문을 이해해라, 제시문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건 정성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오른쪽처럼 뭔가 값을 계산하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은 정량적인 분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가 사용할 이제 물리 교재에서 일부를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계산이 있다면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렌드는 뭐 과학고 입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입시 시험들이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매번 리뉴얼을 하고 있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입시 때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입시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정말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중등과학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중등과학을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 선행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어떤
교재나 문제를 풀 때 선행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건 이렇게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이 매칭이 되는 이제 연계 단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필요한 이제 연계가 되는 고등과학 단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고등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을 조금 더 알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풀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설명할 수 있고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중등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국소적인 영역들은 일부 선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밟게 될 과정인데요. 3월에서 7월까지는 이제 어떤 기본 배경 지식과 기본적인 문제풀이들을 다루고 거기서 이제 과학적 도구 준비와 해결 전략 확립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자소서를 마감을 해서 이제 원서를 쓰게 되죠. 그때 이제 개별 지도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면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제 큰 3개 챕터 중에 2개가 남았는데 사실 과학 내용, 이제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은 대치동에 있는 어떤 입시 준비하는 학원들이 내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저희가 왜 아카로드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느냐, 아카로드의 장점을 내부와 외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뭔가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뽑은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재 연구와 수업 개발이에요. 저희가 매년 복기를 하면서 출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직후나 이런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융합과학 같은 소재들도 되게 출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활발하다는 거는 또 아카로드 내부의 되게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게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긴 한데 거의 매해 교재를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카톡을 몇 개 캡처를 했는데 이게 다 선생님들과 나눈 카톡이에요. 여기 왼쪽 아래는 지구과학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타 학원에서 올라온 어떤 답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의논을 한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다거나 문제를 풀다거나 아니면 학생과 면담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고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때그때 공유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카로드의 나이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생님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융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중등과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요새는 이제 중등과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선행이나 복잡한 계산이 사라짐에도 변별력이 있는 이유는 이제 제시문이 길고 복잡하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혹은 과학, 과학 이런 융합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안구가 이제 상을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구체적인 계산값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를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융합 과학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조금 긴 제시문인데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역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물리에서 역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요걸 이제 제시문으로 주고 제논의 역설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역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밑에 보기를 무한소수의 특징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무한소수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제논의 역설을 해석해라. 제논의 역설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기를 활용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융합 역량을 강화해서 소집 면접 때 학생들이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라포라는 단어를 처음엔 이제 학부모님들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좀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라포가 잘 형성이 돼서 이제 버티는 것 같다. 이게 사실 선생님 뭐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냐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 한 명 한 명 면담할 때 굉장히 성심성의껏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시라는 게 굉장히 길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 성적이나 성취도와 상관없이 이제 항상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봐주시는 게 제가 내부에서 관찰했을 때도 되게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울 만큼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고 학생들 케어를 잘 해주신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측면에서 본 아카로드의 장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클리닉과 주간 테스트,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 컨설팅,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이 수업 후에 숙제를 하거나 수업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어떤 처음 성적이 어땠든 간에 비약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술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 테스트를 보는 양식인데,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주간 테스트가 총 7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나 대소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참거짓을 판별하는 심플한 문제들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출석 면담 같은 이제 굉장히 심플한 면접을 볼 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문제도 잘 풀고 이해도 잘 하고 설명도 어느 정도 하지만 정확한 키워드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번 문제는 이제 꼬리 문제 한 20개 정도 되는 이런 단답형 혹은 OX 판별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가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6문제는 실력 확인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주간 테스트를 매주 보고 있고, 이건 지금 현재는 물리랑 화학만 이제 4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물리화학에서 공통된 양식으로 주간 테스트를 보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 컨설팅을 말씀을 드릴게요. 5월 정도, 6월 정도 되면 이제 자소서를 학생들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면담도 하고 이럴 텐데, 우선 위에 있는 건 학생이 보낸 메일입니다. 이제 유전공학자를 꿈꾸는데 거기서 이제 예상되는 역경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연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답장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식상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살을 붙이기도 하고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바꿔주는 과정도 자소서 컨설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합격을 해서 거기서도 굉장히 나이스한 성취도를 물리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 글만 읽어서는 물리 선생님인 저는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깔끔하고 혹시 모를 이제 5개념이나 이런 것들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수정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떤 뭐 주제나 어떤 큰 흐름을 잡아주는 것부터 뭐 어휘력, 이런 거 표현력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 3가지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소서 첨삭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학생 개별 면접지예요. 이거 출석 면담을 위해서 학생 생기부를 면접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일일이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생기부 관련한 질문과 과학 관련한 교과 질문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거 선생님들이 매번 작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받으신 유인물 핸드아웃에는 요게 이제 조금 깨져 있어요. 이거 질문지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학생이 특정이 되거나 이럴까봐 일부러 해상도를 조금 깨지게 해서 넣어놨는데, 요렇게 지금 질문을 보시면 20몇 개의 질문을 매번 보는 모의 면접 때마다 이제 학생들에게 하고 요 질문지와 피드백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의 합격률을 굉장히 올려주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면접 보는 장면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면접을 볼 때 어떤 모습인지를 좀 관찰을 하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다음에 면접을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을 이제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련한 건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카로드가 모의고사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과학 선생님들 좀 자랑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재작년 이제 한성세종 소집 면접 문제였고, 오른쪽 거는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바이메탈 문제예요. 근데 바이메탈 문제고, 밑에 있는 질문들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뭔가 계산을 하고 막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소 비교를 이제 기반으로 설명을 하라는 문제였는데, 이제 실제 면접 때 저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거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적중률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건 올해 이제 세종 한성에서 나온 소집 면접 문제인데, 오른쪽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인데, 실제로 나왔던 문제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혼합물을 분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은 잘렸는데 저 맨 왼쪽이 올해 그 실제 면접 문제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서 이제 해설지를 어떤 정형화된 답 한두 개를 내놓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해설지를 만들 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만 이런 경우를 설명할 때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감점이 있을 수 있고, 1, 2, 3번 중에 이제 가장 베스트 답변은 이제 3번이 될 것 같다. 하지만 1, 2번을 이제 선택한 학생들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지가 나가고 있어서 제가 하이엔드 모의고사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요것도 이제 지구과학 문제인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만드신 어떤 시와 표를 활용해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한 건데, 실제로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저것도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 모의고사를 풀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들과 이제 물리 선생님들, 생물 선생님들이 좀 여러 번 그 논의를 거쳐서 해설지를 마련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마 다른 어떤 학원들이랑 비교해도 상세하고 디테일이 이제 살아있게끔 해설지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